연세의료원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교직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인도를 맡은 세브란스 병원 기획관리실장 김성헌입니다. 벌써 눈이 녹아서 물이 된다는 그 우수가 지나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번 한 주도 기쁨으로 연세의료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아름답고 평온한 아침에 저희 기도로 세브란스 병원 주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501장 한 목소리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세브란스 병원 정보영 진료 부원장님께서 기도를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님, 오늘 이렇게 회교연도의 마지막 수요 교직원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어 모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브란스 병원을 향한 주님의 크신 섭리와 사랑 안에서 모든 교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며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40년 전 이 땅의 의료 선교의 빛을 밝히며 세워진 세브란스 병원은 수많은 고난과 도전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주님의 사랑을 신철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병원은 여러 어려움과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의정 사태의 불확실성과 의료 환경의 위기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 임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화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브란스 병원이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장소로, 그리고 세상 속에 사랑과 섬김의 빛을 밝히는 병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며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다음은 세브란스 연합 찬양단이 나오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마음과 영혼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저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에서 수고하시는 여인석 교수님께서 주실 예정이고 의료 선교 및 세브란스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주실 때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제중원 개원 140주년을 맞는 그런 그 뜻깊은 해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일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 새병원이 봉헌된 지 20주년이 되는 또 뜻깊은 그런 해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으로 제가 받은 내용이 사실은 너무 이제 거창해서 짧은 시간 안에 그것도 평소에는 15분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도 영상도 있어서 10분으로 줄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140년을 훑어야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특히 이제 새병원 봉헌 20주년이라는 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 기관을 이루었던 건물과 공간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제목에 부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돌과 흙, 콘크리트, 철근 등의 재료로 만들어지는 그런 물리적인 실체입니다. 그렇지만 건물은 그러한 재료들이 있다고 해서 만들어지지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건물에는 그것을 만들고자 계획했던 사람들의 뜻과 의지, 그리고 그 건물을 실체로 실현시켰던 사람들의 땀과 노력, 마지막으로 그 건물 안에서 살고 활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초의 병원 건물이었던 그 제동 제중원은 원래 홍영식의 집이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자리였습니다. 갑신정변이라는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반란과 영모 사건의 수괴인 홍영식은 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서 당연히 참살당하고 집을 포함해서 모든 전 재산이 이제 몰수를 당했습니다. 마침 그 무렵에 알레는 조선 정부의 병원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이를 흔쾌히 수락하고 병원 건물로 내어준 것이 바로 몰수한 홍영식의 집이었습니다. 이 제동의 제중원은 3년 정도 병원으로 사용되고 이후에 지금 명동성당 근처인 구리계로 이전했습니다. 제동과 구리계 병원은 모두 전통가옥, 한옥이죠. 우리 전통가옥을 병원으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1893년에 에비슨이 이제 내한했습니다. 에비슨은 부실했던 제중원의 운영도 정상화하고 의학 교육도 재개하는 등 의욕적으로 의료 사업에 매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좁고 어두운 그런 이제 전통가옥을 현대적인 의료를 펼치기에는 적합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간 에비슨이 세브란스시를 만나서 그 후원으로 지금 이제 서울역 앞에 새 병원을 짓게 된 이야기는 아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브란스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세브란스 병원을 여러 방면으로 지속했습니다. 따님의 이름을 딴 병동이 따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세브란스 씨의 딸과 아들은 모두 자손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없더라도 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도록 기금을 만들었고 그들의 고귀한 뜻을 우리는 지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복을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던 한국전쟁은 세브란스 병원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한쪽 벽면만 남아있는 황량한 건물 사진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당시 우리 기관이 입은 피해 정도를 아마 생생하게 말해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전쟁으로 파괴됐던 건물은 뭐 미군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지원 단체들의 도움으로 복구가 되어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와중에 이전부터 사실은 그 일제 강점기 때부터 논의되어 오던 연희대학과의 합동이 이루어졌고 신촌의 의료원 캠퍼스 조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신촌 캠퍼스 책임을 맡았던 조성의 책임을 맡았던 와이스 교수, 외과 교수님이었죠. 예, 노고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와이스 교수님 원래 중국에서 산동성 제남에 있는 그 선교병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1948년에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중국을 떠나서 우리나라로 오면서 이제 세브란스 외과 교수로 오셨죠. 그리고 이분 외과 교수 일하는 한편 마침 이제 그때 진행 중이던 그 신촌 캠퍼스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신촌 캠퍼스를 조성하는데 그 일들을 다 지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회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각지에 그 지원을 위한 그 편지들을 타이핑을 뭐 수천 통을 쳐서 틈날 때마다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고 또 그렇게 그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또 급격한 환율 변동 때문에 갑자기 이제 자재값이 너무 뛰어서 또 공사가 한동안 중지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이제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1962년에 신촌의 세브란스가 이전하여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신촌에 조성된 의료원 캠퍼스는 당시로서는 최고이자 최신의 그런 그 시설을 자랑하는 학교와 병원 건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낡은 건물이 되어서 신축한 다른 병원들과 경쟁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학생 때 좁고 어두운 옛 병원 건물 구석구석을 미로처럼 그렇게 헤매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넓고 좁은 공간에 불편을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 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했지만 그 엄청난 사업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재벌의 지원도 국가의 지원도 없는 우리 기관이 지금이라면 아마 조 단위의 그런 그 비용이 소요가 됐을 엄청난 규모의 새 병원 건축에 그것도 IMF 경제 위기의 한가운데서 그 일에 착수한다는 것은 아마 도박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존의 낡은 병원 건물로는 어렵다는 절박함과 구성원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지금 돌이켜보면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사업을 추진하여서 결국은 성공적으로 이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병원 건립 이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기관의 위상이 올라간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으며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에게 새로운 건물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이들의 희망과 땀과 이야기를 이 새병원이라는 구체적인 실체가 담아내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일 것입니다. 재중원 이후 우리 기관의 건물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분들의 선한 뜻과 관대한 기부에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와 함께 새병원은 이전의 건물들과는 달리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세워진 병원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와 도우심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고 또 믿을 때 그리고 이 병원을 통해 그분의 선한 뜻을 펼쳐나갈 때 우리 기관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며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 이어서 좀 저희가 준비한 특별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브란스 병원 주간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말씀 주신 의사학과 여인석 교수님과 찬양 주신 세브란스 연합 찬양단 여러분 그리고 기도해 주신 정보영 진료부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새병원 20주년 기념을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식을 또 마련했으니 모두 나가실 때 수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 교직원 예배 말씀은 곽호철 교목실장님 그리고 특주는 바이올리니스트 최은정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에도 들으셨겠지만 올해가 이제 저희 새병원 봉헌 20주년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대단히의 공사를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그 공사 기간만 해도 무려 4년 반이 걸리는 공사 기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54,000평의 연면적 공사를 진행한 것이니까요. 하나, 둘, 셋, 보여주시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장 이강영입니다. 외과를 전공했고 작년 4월서부터 병원장직을 임명받아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병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브란스 병원은 올해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으로 저희가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140년 동안 써온 최초의 기록은 뭐 일일이 다 나열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최초의 개심 시술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는 로봇 수술, 중립자 치료까지 이 모든 부분들이 최초의 역사를 선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는 The First and the Best의 그 DNA가 140년 동안 면면이 흘러내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6.25 동란 이후에 이쪽 신촌 지역으로 세브란스 병원이 서울역에서 이전을 해오면서 당시에 50년이 넘는 동안 같은 시설이 유지되면서 환자분들한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진료 역량에 맞는 환자의 서비스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그런 요구들이 저희 세브란스 병원 내외에서 있었고 우리가 환자분들께 최고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러한 뜻들이 모아져서 지금 이 본관 건물이 20년 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그 공사를 수행해내야 되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구 건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시설들을 새로운 건물로 옮겨와야 하는데 그 중에는 중환자도 움직여야 하고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 안전이고 단 1분 1초의 시간도 빈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간의 도상 훈련을 거쳐서 단 한 건의 작은 사고도 없이 이동하는 과정까지도 수행을 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본관 건물로 이전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 최초로 저희가 JCI 인증을 받게 됩니다. 10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JCI 인증을 받은 사례는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의 큰일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감염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저희가 병원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 있었던 부분이고 메르스나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의 역량을 입증해 보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수술은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서의 어떤 우리의 역할의 변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과정들을 경험하고 그거를 실천하고 우리의 역량을 증명해 보였던 그런 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봇이라는 기기를 어떤 수술에 적용하고 어떻게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느냐는 방법은 대부분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을 했고 서양의 많은 외과 의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술기를 배워서 갔습니다. 중립자 치료 기술은 일단 방사선 치료의 일종인데 사용하는 입자 자체가 무거운 입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중립자 치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 수술이나 어떤 다른 치료 방법으로 치료가 좀 어려웠던 췌장암이라든지 전립선 암에서도 좋은 치료 결과를 거두고 있고요. 최근에는 폐암, 간암 등으로 그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어제가 아니고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한테 놓인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서 지금까지 진료 역량에 더해서 교육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고 또 다른 100년의 세브란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어서 기부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장님과 도누의 백진우 회장님 그리고 김준균 기부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83년생 돼지띠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도누회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부금 전달식 사진 촬영을 하고 저희 병원장님 감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감사 인사 원래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장님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2016년부터 이 도누회에서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역을 받고서 좀 놀라운 사실은 첫째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저희 병원에 기부를 해주셨고요. 그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 9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외가 없이 조금씩 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 선한 의지를 저희한테 또 말씀 주셔서 지금까지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약 20명 정도가 이 기부금의 혜택을 받아서 저희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퇴원하는 이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빌어서 그 도노회 모든 회원님들과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회장님, 기부위원회 위원장님 정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주신 깊은 뜻을 잘 받들어서 그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곽호철 교목실장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 전에 잠깐 광고 드리면 우리 세브란스 연합찬양단 너무 멋지시네요. 근데 왜 이렇게 숨기고 계셨는지 분기별로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달란트는 숨기면 안 되는데. 다음 주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재수요일이라는 애쉬 웬스데이라고 사순절이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재수요일 교직원 예배에서 이 이마에 재를 바르는 이게 있습니다. 여기 뭐 사진에 날리면의 주인공 바이든 대통령도 있고 또 CNN 앵커도 있고 재수일 때는 우리가 참회를 40일간 부활절까지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마에 우리가 재 표식을 하고 하루 종일 뭐 미국에서는 돌아다니기도 하고 저희는 물티슈는 준비해 드릴 테니까 예식을 마치고 닦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갈까, 이것들을 병원 안에서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사순절을 잘 아시죠? 뭐 우리가 금기해야 될 것, 욕심들을 좀 떨쳐버리고 부활절까지 경건하게 사는 삶, 그래서 좀 술도 좀 덜 드시고 그러면서 지내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 재수요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저희가 사순절 기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훈련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재수요일로 하니까요,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욕심이 많지 않아서 오늘 정도의 이렇게 인원만 수요 예배 오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찔리시는 분들은 꼭 매주 빠지지 말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축도로 오늘 수요 교직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료 선교사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신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와 지금도 섬김과 나눔의 손길을 보내셔서 세브란스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세브란스 새병원 20주년을 맞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세브란스에 주신 거룩한 소명을 깊이 새기고 오늘도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이 자리에 함께한 예배자들과 연세의료원 모든 구성원들 하나하나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